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산업기사 2회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이제 41번이 되겠죠. 자, 41번 문제. 부울증의 전기에 보호되는 기기 물어봤어요. 우리 부울증의 전기는요, 뭘 보호하는 겁니까? 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하는 거죠. 우리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하는 게 대표적으로 부울증의 전기 말고 또 있죠. 비울 차동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차동 계전기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래서 우리 부울증 계전기는 일단 답을 체크해 드릴게. 그래서 유입 변압기가 되겠죠. 뭐 변압기 들어가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1번. 그래서 이 부울증 계전기의 설치 위치가 또 어딥니까? 그러면 변압기 그 주탱크하고요. 주탱크와 우리 그 위쪽에 뭐가 있냐면 컨서베이터가 있죠. 열화 방지하는 거. 그래서 그 변압기의 주탱크와 컨서베이터 사이에 연결관 사이에 설치하는 계전기를 갖다가 우리가 부울증 계전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어떤 내부 고장이 뭐 아크에 의한 열이 발생한다든가 뭐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가 이제 수소가스고요. 그때 이제 그러한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가 바로 우리 부울증 계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거 변압기 하나 나왔고요. 정답 1번, 42번 되겠습니다. 42번 문제에는 전기자의 지름을 줬고요. 지름 D값을 줬고 0.2m 써볼까요? D름을 우리 0.2m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1.5kW의 출력에서 회전수 줬어요. 1800rpm. 필요한 것만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회전하고 있을 때 전기자의 주변 속도가 약 몇 메타퍼세크인가 속도 물어봤네요. 우리 속도는 벨로시티의 V라고 쓰는 거지요. 자,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V는 파이 D에다가 60분의 N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 원래는 이제 그 동기기 쪽 가면 이 N이 아니라 NS로 바뀌죠. NS로 동기속도. 그때 NS는 이제 P분의 120F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파이 곱하기 0.2 곱하기 60분의 NS 하시면 돼요. N. 자, N은 1800.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18.84 하고 나옵니다. 메타퍼세크. 예. 뭐 이 숫자는 우리 직류기에서 나오는 속도의 계산 문제가 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답입니다. 오랜만에 숫자 안 바뀌고 출제가 됐네요. 정답 몇 번이었냐면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들어갑니다. 삼성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전전압이라는 건 뭐예요? 전압이 100% 다 걸린 거죠. 1이 되는 겁니다. 100%가 1이니까요. 기동 토크는 전보아시의 1.8배래요. 전전압에 3분의 2만 걸었다는 얘기죠. 전체를 100% 잡았을 때 3분의 2 전압만 걸었다 그 얘기야. 그때 기동 토크는 전보아시의 토크에 비해서 몇 프로 감소합니까? 물어봤죠. 우리 유도기가 나오면 토크하고 이 전압 얘기가 상당히 잘 나와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많이 기출문제. 그래서 토크하고 전압은 항상 제곱의 비례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유도기 쪽에서 기출문제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별표 하나 번쩍 해가지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처음에 토크는 얼마예요? 거기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전전압의 기동 토크는 전보아시의 1.8배래. 기동시의 토크가 1.8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100인데 기동시의 토크의 1.8배니까 1.8T라고 놓으면 돼요. 그때 전압은 얼마 걸었다는 얘기야? 전체 전압 걸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전체 전압이라는 건 100% 다 건 거니까 1이에요. 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전압을 어떻게 했다고요? 3분의 2만 공급했대. 3분의 2. 전전압이 3분의 2. 얘가 전전압이거든. 1. 그럼 3분의 2의 전체 제곱일 때 그때 토크 T-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T-. 자, 그럼 이렇게 크로스하면 돼. 1의 제곱은 1이니까 자, 그럼 T-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3분의 2의 전체 제곱에다가 1.8의 T를 곱해주시면 돼. 요거 누르면 돼요.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요거 눌렀을 때 얼마 나오냐면 얘가 0.8 나와요. 그죠? 9분의 4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9분의 4의 제곱이니까 계산기 두들기는 식이 편하겠죠? 그래서 0.8 나오고요. 요거 1.8 곱했을 때 그러니까 9분의 4에다가 곱하기 1.8 하면 0.8 나옵니다. 곱하기 100 때려야죠. 그래서 요거 누르면 80%. 요게 답이죠. 80%. 자, 그래서 80%로 감소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 1번이 답이었죠.
자, 요거 눌러주시면 0.8이 나온다는 얘기죠. 0.8의 t가 되겠죠, t. 예. 그래서 곱하기 100 해서 80%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 공식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들어갑니다. 자, 삼상 동기발전기에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 물어봤는데요.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얘가 곡선이어야 되는데 감자작용이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우리 전기자 반작용에 보면 자속이 감소하는 걸 감자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원래는 이렇게 곡선이 돼가지고요. 멈추는 거야. 포화 상태가 되는데 계속 얘를 눌러준단 말이야. 포화되려고 하면 눌러주고 포화되려고 하면 눌러주고 감자작용 때문에 이게 직선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구상에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상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 하시면 돼요. 이 전기자 반작용이 사실은 답이 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구상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그 무부하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거 물어봐도 전기자 반작용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삼상 단락곡선과 무부하 포화 시험이 있는데 그 두 개에서 구할 수 없는 게 전기자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기자 반작용이 답이 되는 문제가. 자, 그러면 45번 들어가고요. 45번은 변압기 단락시험과 관련 없는 거 물어봤어요. 우리 변압기에 보면요. 등가 회로를 구할 때 등가 회로 작성 시에 필요한 시험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도기의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과 거의 비슷하죠. 첫 번째 누가 있냐면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라는 게 있죠.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 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 있냐면 무부하 개방시험이 있어요. 우리 무부하가 다른 말로 개방시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가 있냐면 단락시험이 있어요. 뭐 유도기에서는 얘가 이제 구속시험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면 이 무부하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그러면요. 우리 철손을 구할 수 있고요. 철손. 그 다음에 여자 전류와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외울 필요가 없어.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철손과 여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동손이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철손과 동손은 같은 줄에 못 들어가. 무조건 쌍대야, 반대편이야. 그 다음에 단락 전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에 대한 모든 값들을 거의 다 구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 임피던스 동선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있죠. 무부하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것과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구별 잘 하셔가지고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락 시험에 없는 거 누구야? 여기 있잖아요. 여자 전류, 여자 어드미턴스는 무부하 시험에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4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6번 들어갑니다. 자, OKV 3300, 210V 단상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 그 다음에 120V의 동선을 줬어요. 150W. 퍼센트 저항강을 물어봤죠. 우리 퍼센트 저항강을 퍼센트 R 또는 P라고도 합니다. P. 두 가지 문자는 좀 외우시는 게 좋고요.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1차 전격 전압을 100으로 기준 잡았을 때 전격 전류와 우리 저항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물론 2차를 1차로 환산했을 때의 저항이라서 우리가 이제 R 그냥 원이라고 이제 편의상 쓰는데 어쨌든 간에요. 전압 전류 저항 가지고 저항 강화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 변압기 용량분의 동선을 가지고도 우리가 저항 강화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임피던스 와트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을 걸었을 때 입력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동선 임피던스 와트 이렇게 불러줍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해야 돼요. 변압기 용량하고 동선을 줬거든. 자, 변압기 용량이 얼마짜리 줬냐면요. 5kV짜리 줬어. 기본 단위로 바꿔야 돼요. 10의 3승. 동선이 얼마냐면 150W예요. 그래서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 하시면 3% 나옵니다. 3%.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냐면 2번 되겠죠. 2번. 예.
그래서 요걸로 풀 수도 있고 요걸로도 풀 수 있는데 지금은 변압기 용량과 동선을 줬기 때문에 오른쪽 거 가지고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들어갈게요. 자, 이쪽은 지우고 갑니다. 자, 47번 문제는 변압기 문제인데, 자, 다음 중 변압기유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우리 변압기유는 뭐예요? 절연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우리 절연유의 자, 구비 조건이 되겠죠. 구비 조건. 기름을 갖다가 집어넣는 이유는요, 절연을 시키고요, 냉각을 시키고 열방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 변압기가 이제 대표적인 변압기인데 기름을 넣어서 냉각을 시키는 그 유입 변압기의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걸 물어보면요, 효율이 답이에요. 효율. 그래서 그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절연, 냉각, 열방산. 그래서 아닌 거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효율이 답이에요. 기출문제 있고요. 자, 그러면 아무 기름이 이 기름을 이 조건이 만족을 해야만 절연유의 조건이 되겠다. 절연유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절연 내력이 커야 돼요. 절연 내력이 클 것. 전압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절연 내력이라고 하죠. 우리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설비 시간에도 배웁니다만. 두 번째는요, 점도가 낮아야 돼요. 점도가 낮을 것. 점도가 높아버리면요, 고체 상태가 돼. 낮을수록 액체 상태가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항상 물처럼 흥건해야만 절연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냉각 효과도 크고 뭐 절연 효과도 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겨울철과 여름철로 이제 갔을 때 변압기 그 절연유가 얼거나 아니면 너무 그 열받아가지고 유증기가 막 끓어오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끓는 점, 불이 붙는 점, 인화점이 있어요. 인화점은 제가 이 순서를 이렇게 씁시다. 인화점이 높아야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겨울철로 가면 어느 점이 있겠죠? 이걸 응고점이라고 합니다. 응고점은 낮을 것이라고 하죠. 낮은 온도에서도 얼면 안 돼. 견딜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연유의 구비 조건을 어떻게 배웠냐면 순서대로 암기를 해주시고, 절연 내력 클 것, 점도가 낮을 것, 인화점이 높을 것, 응고점이 낮을 것 해가지고 우리 가수 EXID 있죠?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끝. 자, 그래서 정답은 누구냐면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원래 아닌 거, 보통 틀린 거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데 지금은 맞는 거 찾으래요. 그래서 인화점이 높을 것에서 2번의 정답이 있네요. 나머지 틀렸죠? 1번 절연 내력이 클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낮을 것에서 틀렸고요. 3번 보시면 비열이 적으면 안 돼요. 커야 됩니다. 냉각 효과가 크죠.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열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크다, 그 얘기야. 열이 덜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응고점이 낮을 것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볼까요? 48번. 삼성 원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토크를 T, 1차 전류 I1, 역률이 코사인 세타, 2차 동선을 P2C, 효율, 이타, 출력을 P0라고 했을 때 비례추이하는 양으로 조합된 거 물어봤어요. 우리가 원래는요, 이 비례추이가 뭐냐 그러면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슬립과 2차 저항이 관계예요. 이 2차 저항이 증가하면 슬립도 비례해서 증가. 그때 뭐가 변합니까? 속도와 토크가 변해. 그 특성 곡선을 비례추이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비례추이라는 것은 어느 전동기에 적용이 되냐면 권선형. 회전자의 코일이 감겨있는 권선형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선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는 거야? 저항이 있는 거죠. 2차 측에. 우리 회전자를 2차 측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2차에 코일이 감겨있기 때문에 2차 저항이 존재한다. 그럼 농형에는 2차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 R2라는 문자가 나오면 다 무조건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권선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삼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자, 그때 요 2차 저항이 변할 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거.
원래 시험에는요, 비례 추이할 수 없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지금은 뭐야? 비례 추이할 수 있는 거 물어봤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찾냐면 여러분들이 둘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 비례 추이할 수 없는 게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밑에다 써드릴게. 출력과 자, 지금 출력을 어떻게 주냐면 문자로 P0라고 줬죠. 그 다음에 효율. 요것만 외우세요. 2차 동선.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동기속도가 비례 추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원래 잘 나오죠. 비례 추이할 수 없는 거. 근데 요번에 48번 문제에서는 비례 추이할 수 있는 거 물어봤어. 그럼 보세요. 비례 추이할 수 없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 보면 출력이 있죠. P0. 그럼 P0가 다 들어가 있으면 뭐야? 비례 추이할 수 없는 조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1번, 2번, 3번에 보면 P0가 다 있죠. 근데 4번에 봐봐. P0가 없어.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 정답 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비례 추이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물어본 건 비례 추이할 수 있는 거 물어봤으니까 이 P0가 없는 조합을 찾으면 돼. 근데 P0를 딱 보니까 1, 2, 3번이 다 들어가 있고 4번에만 없거든. 그래서 정답이 4번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은 뭐야? 비례 추이할 수 있는 거. 그러면 1, 2, 3번은 비례 추이할 수 없는 조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찾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얘도 신형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 그대로 한 번 더 오랜만에 나온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들어가고요. 자, 49번도 사실은 뭐 계산 문제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4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상면학기 세대를 Y델타 결선했고요. 삼상 나왔어. 삼상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 공식이 있어야 되겠죠. 좀 이따 나옵니다. 2만 볼트를 3천 볼트로 내렸고요. Y델타 결선에서 강압을 시켰대. 우리가 승합을 할 때는 델타 Y 결선을 합니다. 실제 그것도 문제 있어요. 승합을 할 때 결선 방법으로 옳은 건 누구냐? 델타 Y. 자, 강압이 됐고요. 3천 킬로와트. 자, P값을 줬죠. 자, 유효전력을 줬습니다. 3000kW 유효전력이죠. 단위도 보고 여러분들이 유효전력인지 무효전력인지 피상전력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률 줬어. 역률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면 0.8 준 거예요. 딱 봐도 느낌 아야 돼. 유효전력이니까 역률이 나오는 거구나. VI 코사인 세타 아닙니까? 삼상이니까 루트 3이 들어갈 거고요. 물론 그 루트 3이 될지 3배가 될지는 몰라요. 조건에 따라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때 변압기의 한 대 용량 물어봤어요. 누구의 용량? 변압기의 한 대 용량 물어봤습니다. 한 대 용량. 자, 단위가 kVA로 물어봤어요. 피상분으로. 그럼 여러분들 봐봐. 유효전력을 뭘로 나눠야 피상전력 나오는 거예요? 역률로 나눠줘야 돼.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P는 삼상이니까 우리가 두 가지 공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유효전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3배에다가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루트 3에다가 VI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3배가 올 때는 여기에 누가 오는 거냐면 항상 상이 오는 거고요. 루트 3이 올 때는 성간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3, 4. 상이 올 때는 3, 3배. 그래서 3, 3. 선이 올 때는 3이 아니라 얼마? 루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압기 한 대 용량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변압기 한 대 용량이 누구냐면 요 VPIP예요. VPIP. 이게 바로 변압기의 한 대 용량이 되는 겁니다. 얘는 뭐예요? 그러면 전체 용량이 되는 거예요. 전체 용량. 세대에 대한 전체 용량. 자, 우리가 왜 VPIP가 한 대 용량이 되는 거냐면 변압기는 어디에 걸려 있는 거야? 상에 걸려 있는 거야. 뭐 델타가 됐든 Y가 됐든 결국에는 다 변압기는 어디에 감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다 누구야? 상값이에요, 상. 그래서 상의 전압과 상의 전류를 곱한 게 변압기의 한 대 용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P1을 잡아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3하고 코사인을 넘겨주면 돼. 그래서 3배에다가 코사인 세타분의 P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P가 얼마예요? 3000이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 역률을 나누면 단위가 뭘로 바뀌어? kVA. 그래서 여기 0.8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0.8.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1250 나오나요? 예, 1250 나옵니다. kVA. 그래서 뭐 조금만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들어갑니다. 자, 이쪽에서 할게요. 자, 50번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오랜만에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자, 전압비가 무부하에서 33대 1이래. 자, 써볼게요. 제가 무부하 시에 33대 1이래요. 그 다음에 부하시, 전격 부하시, 부하시 얼마냐면 33.6대 1이래요. 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B는 뭐냐면 권수비예요, 권수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누기 표시하면 A가 33이 되는 거예요. A가 33. 권수비. 얘는 얼마예요? A가 33.6이 되는 거죠. 권수 B. 자, 그러고 말고요. 변압기 전압 변동률 물어봤잖아. 전압 변동률. 그럼 전압 변동률 공식을 알아야 돼. 전압 변동률 공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자,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곱하기 자, 100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죠. 뭐 P 코사인 세타의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의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는 저항 강화율이고요. Q는 리액턴스 강화율인데 지금은 이거 갖고 못 푸는 거고요. 전압비 요거 가지고 구해야 돼요. 요거 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우리 무부하 시의 권수비가 33이라는 얘기고 부하 시의 권수비가 33.6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어떻게 바꿔 쓰냐면 자, 보세요. A는 항상 전압비가 V2분의 V1이죠. 근데 얘는 무부하시니까 2차가 부하가 안 걸려 있으니까 이걸 V2 제로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자, 이쪽도 지워봅시다. 이쪽도. 자, 공간이 좁으니까요. 자,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되죠? V2 제로는 33분의 V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얘는 부하를 걸었잖아. 부하시. 그럼 V2분의 V1이야, 얘는. 그럼 얘도 바꿔봐. V2는 얼마예요? 33.6분의 V1이 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요거 이용해가지고 전압 변동률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요렇게 묶고, 요렇게 한번 묶을 수 있죠. 자, 그럼 전압 변동률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거, 요분의 요거. 자, 그럼 V2N분의 V2 제로. V2의 N분의 V2에 나누면 얼마? 1.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하시면 돼. 자, 이제 갖다 넣는 거예요. 다 구해놨어. 뭘 갖다 구했는데? 봐봐요. 다 구해놨잖아. V2N이 얼마야? 여기 있잖아. 이게 V2N이야. 부하를 걸었을 때 33.6분의 V1. 그래서 여기다가 33.6분의 V1 이렇게 갖다 넣으면 돼. V2 제로 얼마야? 여기 있잖아. 33분의 V1. 33분의 V1. 자, 번분수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차피 V1 범위 약분되잖아요. 그럼 얼마야,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33분의 33.6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되죠.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누르면 약 얼마 나오냐면 1.8 나옵니다. 1.8%. 정답 몇 번? 2번.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들어갑니다. 자, 51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네요. 직류기의 손실 중 기계손에 속하는 거 물어봤죠. 우리 기계손에 해당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풍손.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랫동안 지속해서 전통적인 문제죠. 자, 와전류손은요, 우리 무슨 손이에요? 부하손에 들어가죠. 가변손, 부하손, 와전류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와류손이 이제 우리 다른 말로는 이제 뭡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 우리가 이제 고정손에는 누가 있어요? 고정손에 무부하손에는 철손이 있죠. 그 철손에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히스테리시손하고 와전류손, 와류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손도 우리 고정손에 들어가고요. 가변손, 부하손에 들어가는 게 이제 동손과 표유부하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를 좀 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52번 들어갑니다. 사이클로 컨버터는 뭐예요? 주파수 변환기인데 우리가 이걸 교류 전력을 교류 전압, 교류를 교류로 바꾸는 장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주파수 변환기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 이것도 나옵니다.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사이클로 컨버터. 자, 그 다음 53번 들어가고요. 동기와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봤는데 요거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토크 공식 중에 0.97로
n분의 p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동기기는 동기속도 ns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때 0.97호는 상수니까 얘 버리고요. 동기속도는 속도가 일정하죠. 자, 그때 이 p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동기속도에 대한 토크를 동기와트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이걸 나중에 뭐라고도 쓰냐면 2차 입력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동기속도에 대한 토크를 2차 입력, 동기와트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동기속도 2차 입력 2번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4번 들어가고요. 다음 시험 중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을 하기 위한 거 물어봤어요. 절연 내력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유도 시험, 가압 시험, 일단 접지, 충격 전압 시험. 얘네들은요 다 전압하고 관련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절연 내력 시험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이제 절연 내력 시험은 우리가 이제 그 설비 시간에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전압을 걸어가지고 이 전동기가 이 변압기가 얼마만큼 전압에 대해서 10분 동안 전압을 가했을 때 견딜 수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유도하는 거고요. 전압을 가압하는 거고요. 충격 전압 다 전압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예, 오랜만에 출제가 됐고요. 자, 55번 갑니다. AB 두 대의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 중에 계통의 주파수를 바꾸지 않고 B기의 역류를 좋게 하고 싶대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기에 A 발전기가 있어요. A 동기발전기가 있고요. 여기에 B 발전기가 있어요. 두 대가 병렬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부하가 걸리겠죠, 부하가. 자, 그럼 여기에서 A 발전기의 여자 전류가 만약에 증가했다고 봐볼까요? 그럼 기전력이 커지겠죠? 자속이 커지니까 기전력도 증가해. 그럼 기전력 차가 발생하면서 여기에 순환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러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항상 흐르는 거니까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될 겁니다. 순환 전류가. 그러면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이 전류 안에는 이 전류 IA라고 할게요. 이 IA에는요. 유효분과 무효분의 벡터 합인 바로 피상분의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도 물론 피상분의 전류가 흘러갑니다. 근데 이 피상분 안에는 무슨 분이 포함되어 있어? 유효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효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럼 무효분만 따져볼게요. 근데 이 순환 전류도 지금 뭐야? 코일을 관통하는 전류예요. 발전기는 다 코일 성분이니까. 그럼 이 무효분이 어떻게 했냐면 방향이 같잖아요. 무효분이 증가해. 즉 A 발전기는요. 무효 전류가 증가해. 무효분이 증가. 그럼 무효분이 증가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역률이 얘는 나빠져요. 역률이 나빠지는 거죠.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할게요. 역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비발전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무효분이 반대 방향이죠. 무효분이 감소해. 역률이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좀 알아두시고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B기의 역률을 좋게 하는데 B기의 역률이 지금 좋아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발전기의 무효분이 증가하면 역률이 떨어지고요. 상대적으로 B기는 좋아지는 거야. 그럼 A 발전기의 무효분이 왜 증가한 거죠? 시작을 어디서부터 한 거야? A 발전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켜서 기전력이 증가됨으로써 차가 발생하고 순환 전류가 흐르면서 무효분이 증가됐던 거죠. 그래서 B 발전기 역률을 좋게 하려면 A 발전기 여자 전류를 증가시켜주면 돼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A 발전기에 A기의 여자 전류 증대 해가지고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6번으로 갑니다. 자, 56번은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선박의 전기 추진용, 전동기의 속도 제어 물어봤죠? 우리가, 보시면, 유도기에서, 삼상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있어요. 자, 종류 정도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자, 우리 항상 삼상 유도 전동기는요, 농형과 누가 있어? 권선형이 있어요. 농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주파수 제어예요. 첫 번째가 주파수 제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 있냐면 극수 변환법이 있어요. 극수 변환을 시켜서 속도 제어한다. 세 번째가 누가 있냐면 전압 제어가 있습니다. 자, 권선형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요, 2차 저항.
우리 아까 R2 있었죠? 2차 저항을 가지고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누가 있냐면 종속법이 있어요. 두 대의 전동기를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극수를 이용하는 거죠. 세 번째가 누가 있냐면 2차 여자법이 있습니다. 외부의 인간도 또 다른 인과 전압을 이용해 가지고요 속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 주파수 제어가 뭐냐면요 어디에 쓰이냐는 거지. 선박의 전기 추진, 그 다음에 인경공업의 포트모터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박의 전기 추진 나왔으니까 주파수에서 정답 1번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형 선박이나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갖다가 상당히 높게 잡아주죠. 60이 아니라 막 120, 180Hz로 높게 잡아서 우리가 강한 추진력을 얻어서 선박을 움직이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제어 나오면 선박의 전기 추진, 인경공업의 포트모터가 되겠죠. 그 인경공업의 포트모터는 뭐냐면 방직 공장 가시면 실패가 있어요. 그 전동기를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회전시켜 가지고요 실을 감아주는 거야. 그걸 인경공업의 포트모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 밑에서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 문제가 있네요. 100kW, 230V, 그 다음에 분권 발전기. 분권 발전기 나왔습니다. 밑줄 그어야 되겠죠? P 값을 줬고요. P가 얼마냐면 100kW 줬고요. 그 다음에 뭘 줬냐면 전압 줬어요. V 값 230V 줬습니다. 아무 말 없으면 단자 전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05, RA 줬네요. RA 0.05.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좌 회로의 저항, 계좌 저항이죠. 계좌 회로의 저항인데 계좌 저항. 예, 조금 말을 불편하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건데 계좌 저항이죠. 계좌 저항. 자, 그 다음에 이 발전기에 전격 전압 전부하에서 운전할 때 유기전압 물어봤어요. 이가 물어봤죠. 유기전압이 유기기전력입니다. 그리고 단위 보시면 돼. 볼트잖아. 자, 그럼 분권이니까 E는 어떻게 돼요? V 플러스 IA에 자 RA가 되겠죠. 자, V는 줬어요. 아까 얼마 전에 230. 그럼 230보다 큰 게 답이야. 플러스니까. 보기 한번 볼까요? 다 크네요. 그죠? 정확히 구해야 됩니다. 물론 작은 게 있으면 제껴놓고 나머지에서 찍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풀어야죠. 이 정도는. 자, IA를 안 줬어요. IA 구해야 돼. 그럼 I 플러스 IF죠. 이걸 다시 쓰면 V분의 P, 자, 플러스 RF분의 V.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럼 V 값이 얼마? 230. P가 얼마냐면요 100kW예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3승 잡아주시고 플러스 RF가 얼마냐면 57.5 줬죠. 자, V가 얼마예요? 230. 요거 누르시면 돼요. 자,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요 438.78 438.78 암페어 하고 나옵니다. 대략. 자,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438.78 넣고 곱하기 요거 0.05 곱해야죠. RA. 그래서 요거 누르면요 252V 나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 있었던 문제예요. 숫자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기출문제가 계산 문제 너무 많으니까 숫자가 안 바뀌어도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식을 외워서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58번 갑니다. 자, 58번은 정류회로가 또 한 번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1회 때도 나왔고 지금 2회 때도 나왔고. 자, 여기서 해결해 볼게요. 58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단상 전파입니다. 단상 전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0A의 직류를 얻는데요. 직류전을 줬어. ID가 100A가 되겠죠. 우리 D자 들어가면 다 직류입니다. 그리고 정류기의 교류측 전류 물어봤어요. 교류측 전류의 실효값. 교류는 항상 실효값. 자, 그러면 우리 전파는 얼마예요? 반파는 무조건 0.45배. 전파는 2배, 0.9. 그래서 ID는 0.9의 I가 되겠죠. I값 물어본 거죠. 그래서 I는 얼마예요? 0.9분의 ID가 얼마야? 100. 그래서 요거 누르면 111A. 요게 답이죠.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59번 들어가고요.
자, 보시면 단방향 4단자 물어봤어요. 1방향이라는 건 뭐예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갔을 때 1방향, 단방향이라고 하는 거고요. 양쪽으로 흐르면 양방향, 뭐 쌍방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라이액은요 쌍방향 3단자 소자예요. 트라이액은 쌍방향 3단자 소자, SCR은 단방향 3단자 소자, SSS는 쌍방향 2단자. 그래서 단방향 4단자 소자는 SCS의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 말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나오냐면 3단자 소자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봐요. 3단자 소자가 아닌 거, 그때도 SCS가 답이에요. 왜? 얘가 대표적인 답이야. SCS는 아까 뭐라 했어? 4단자라고 그랬잖아. 단방향 4단자. 그래서 3단자가 아닌 거 물어봐도 SCS. 기출문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갈게요. 60번으로 갑니다. 60번. 경부하로 회전 중인, 경부하는 뭐야? 가벼울 경자야. 부하가 큰 부하가 걸린 게 아니라 작은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전 중일 때 삼상 농용유도 전동기에서 전원의 세 선 중 한 선이 개방되면, 여기서 말하는 개방은 뭐냐면요 단선이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끊을 단자야. 선이 끊어졌다. 단선이 된 겁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운전이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보세요. 우리가 삼상일 때는요 여기 L1이 있고요. 이런 거 뭐냐면 여기 L1, 여기 L2, L3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동기에 공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인덕션 모터가 되겠죠. 이때 정상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한 선이 고주파 전류가 흘러서 끊어진 거야. 그때 이 전동기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만약에 이 전동기에 큰 부하가 걸려있으면 얘는 타버려요. 근데 지금은 무슨 부하예요? 경부하. 경부하가 되면요. 보세요. 3명이 끌고 가던 게 1명 쉬어버리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이 전류가 이쪽으로 다른 상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값은 증가하죠. 전류값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속도는 어떻게 돼요? 운전은 지속돼요. 근데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감소가 돼요. 당연히 하나가 끊어졌으니까 이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속도로 생각하시면 돼. 3차선이야. 하나가 딱 공사 중이야. 막 달리고 있는데 그럼 얘네가 차선이 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량은 증가할 거고요. 속도는 감소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냐면 3번이에요. 3번. 6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부하가 이제 큰 부하가 걸려있을 때는 타버리는데 경부하기 때문에 속도가 감소한 상태로 전류는 증가한 채로 회전은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0문제 다 해결을 해드렸고요. 2회차도 제가 봤을 때 아까 1회차에 비해서는 좀 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몇 문제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네요. 다행히. 네. 자, 고생 많으셨고요. 2회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